자, 그 다음 암페의 주의적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페의 주의적 법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이걸 가지고 뭘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뭐 사용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암페의 주의적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차피 식을 우리가 딱 이용을 해갖고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암페의 주의적 법칙입니까? 라는 한 정도 모양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페의 주의적 법칙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적분하는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과 적분이 좀 싫어하실 테지만 어쩔 수 없이 적분을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뭘 구하고자 사용할 때냐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자기세기예요. 자기세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전기세기 값을 보셨을 때도 원래 쿨롱이라는 사람이 다 만드는 그 법칙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보다 좀 더 쉽게 구하자 해갖고 가우스의 법칙을 좀 보편하게 아주 쉽게 구했던 이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세기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비오사브의 법칙처럼 그 법칙을 응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분보다 자기세를 쉽게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가지고 주의적 법칙이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개 경도에 따라 이 선 적분한 값은 그 중심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개를 자개 경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 적분한 값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우리가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자개 경도. 이 자개 경도라는 거는 자기가 흘러가는 그 길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흘러가는 길.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칠판을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칠판 향해 들어가는 이 전류가 있다면 우리가 방금 오르나서 법칙에 배운 것처럼 회전한 자기가 생겨 이렇게 회전한다 했었죠. 이렇게 회전 자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계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자기색이 H 값이 있어요.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회전한 자기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없대요. 회전한 자기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 전류 있다 없다? 그냥 단순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자기가 생기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있으면 자기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있으면 뭐다?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 또 뭐다? 이렇게 크로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 값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뭐냐면 내가 이 자기가 흘러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 크기를 알고 있다면 여기 전류값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드는 이 자기는 얘가 만들어지든 누가 순서가 됐든 간에 얘가 만든 만큼 이 자기가 그 크게 있을 거고 얘가 크게 있다면 얘도 이 전류만큼 크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한다? 니꼬로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냥 니꼬로 넣으면 안 되고 얘는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그 길이가 존재하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이 값을 전체적인 걸 구해와야지만 내가 이 전류와 같아요 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적분한다는 얘기는 내가 전체 길이를 위해서 전체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미소 길이 DL만큼입니다 라고 잡아본다면 원래 하려면은 이 DL만큼 해갖고 각각 해갖고 얘가 이렇게 해갖고 다시 여기 어디 한 바퀴 돌 때까지 쭉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 좋잖아요. 그죠? 예를 가지고 한번 이 선에 대해서 전체를 나누기, 즉 적분해 주게 되면 전체 길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전체 자기라는 세기를
미소 길이 dl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이 뭐와 같더라?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와 값과 같더라고. 이 표현법이 이게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이에요. 자, 근데 이 전류 값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도체가 뭐 2개, 3개, 뭐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전류의 그 개수까지 n까지 해준다면 얘는 다 뭐한다? 합을 해준 게 얘하고도 같아요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이 이 공식이라 얘기예요. 이 공식. 자,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전개의 세기 2, 즉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가지고 적분을 합니다라고 했던 거 부분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전개의 세기물로 면적으로 한번 적분한 값이 우리가 뭐로 같다? 폐고문의 큐쿨럼의 이실전 제로와 나눠준 값과 같더라. 그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세를 구한다 하게 되면 얘하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할 거잖아요. 근데 문자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H하고 L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얘기죠. 이런 식으로 쫙쫙 짰으면 우리가 공식을 비오사브로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한 2번, 3번이면 그 값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인데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풀 건데, 자, 일단은 풀기 전에 문제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43번. 자, 비오사불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다? 전류와 자장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비오사불에도 전류의 자장을 관계 나타낸 건데 얘도 무슨 관계? 여기 자장하고 여기 전류 관계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이 그리는 거야. 같이 전류와 자장의 관계식이다. 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같이 전류와 자의 관계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해주실 때는 일단 전류와 자장 되는 거. 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3번 돼 있네요. 전이와 자장, 전류와 자장입니다. 답 1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오타 났네. 자, 그 다음에 44번. 전류위원 자기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답 4번 찍으시면 되겠죠. 비오사브의 법칙. 그 다음에 45번. 다음 식은 전류한 자장의 세기에 관한 법칙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은 어떤 법칙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델타 H 니꼬로 4파이 R의 제곱 I 델타 L 사인 세타를 고부를 해놨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뭐다 얘는 비오사버의 법칙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문자 모양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답 4번 찍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46번. 전류와 자석에 관한 설명 가운데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 1번 찍어보시면 전류와 자석은 항상 폐회로를 이룬다. 이 폐회로가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에 우리가 전류값하고 자기세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개방된 회로가 된다면 끝없이 흘러갈 거니까 어느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폐회로를 이루고 있다는 거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은 아까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가 두 번째 책 659페이지에 있는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를 치고 꼭 외우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조건부터 보세요.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무한장 돼 있으니까 얘가 직선 도체, 즉 도체가 이렇게 직선되는데 얘가 길이를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긴 도체라고 합니다. 이 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위로 흘러가는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다고 하고 가정을 해보고 얘가 항상 우리가 도체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R메타에 여기에 대한 자기의 세기 H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원래 배웠던 비오사브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에 법선서문 그어 넣어서 내가 여기 미소 길이 잡아가지고 미소 자기의 세기 H 구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적분 관계를 해갖고 H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구하는 정식인데 우리는 뭘로 배웠어 이제?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 배웠으니까 얘로 쓰자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도선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는 어떻게 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회전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 점에 봤을 땐 여기가 당연히 크로스 들어가는 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기가 흘러가는 길이가 자기의 경도예요. 그럼 이 경도와 요거 h 있으니까 얘를 한번 적분할 것이 뭐다? 여기 흐르는 전류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시즌 썼던 식 인테그랄 자기의 세기 h를 길이에 대해서 한번 적분한 값이 여기에 지금 전류가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얘는 I 값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적분해보면 얘하고 그냥 곱셈하면 되는 거니까 L, HL 하고 밑고로 I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H 자기의 세기입니다 하면 L 값 내려오면 되겠네요. L분의 I. 근데 얘는 자기의 경도인데 이 자기의 경도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도선에서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 반지름 여기 끄덕이는 거리를 R을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 쓰면 2파이 R분의 I 값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공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유도하는 식도. 그래서 무한장 직선도체에 의한 우리가 자기의 세기값이 얼마냐 한다면 이 값이라는 얘기죠. 2파이 R분의 I 값으로. 여기 R은 여기 주어진 떨어진 거리 그리고 여기 I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값 보시면 자기의 세기값 구할 수 있더라. 반대로 전류값 구하시면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죠. I는 2파이 R 곱하기 자기의 세기 H 값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식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러면 51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긴 직선도체의 전류 I에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비례냐 반비례냐 물어봤네요. 그럼 이 공식에서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 전류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답을 보신다면 답 2번에 있어요. 전류에 비례하고 R에 반비례하더라.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2번. 자, 직선 도선상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 I암페가 흐를 때 이 거리를 R메타 떨어진 점 P점의 자장 H 암페탄/번 메타의 방향론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 제가 아까 표시했지만 여기 크로스 모양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 1번부터 자,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전류 I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떨어진 거리가 R메타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P점에 자기가 얼마큼 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도트를 찍을 거냐 크로스 찍을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암페 오르나서 버치에서 전류가 위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렇게 회전하더라. 그럼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P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라봤을 때는 들어가는 점 요거 크로스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로스 되는 거 답 찍어주시면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자, 그림에서 전류 I가 3A, 떨어진 거리 R이 35cm인 점의 자장의 세기는 H가 어떻게 됩니까? 단 도선은 매우 긴 직선입니다. 조건이 매우 긴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로? 자기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 값을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한장 직선도체는 자기의 세기 H는 이거 이제 그대로 놓고 계산만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럼 2파이 그대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R값 보니까 얘가 35cm 줬기 때문에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전류 I값 보니까 얘는 3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셔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4번도 자, 무한장 직선도체에서 자 5cm 떨어진 점의 자장의 세기가 3A/m였다면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장 직선도체에 어떤 자장의 세기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전류값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방금 썼던 이 공식에서 전류 I는 하고 느끼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전류 I는 2파이 R에 자기 세기 H 값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파이 그대로 쓰시고 떨어진 거리 R을 보니까 주어진 게 5cm. 그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기의 세기 H 값 보니까 3 줬기 때문에 3반 대입.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답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무한장 직선도체한 자기의 세기 값입니다. 그래서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솔레로이드인데 첫 번째로 보실 게 환상 솔레로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로이드. 자, 그러면 솔레로이드 하게 되면 이제 철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 철심이 얘가 이렇게 환상,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이따 배우실 무한장으로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상 솔레로이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자개색이 얼마냐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철심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철심에 대해서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싸죠. 자, 코일을 제가 이렇게 대충 감아놨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도체에 코일 감았다 하게 되면 이 틈새가 없이 칭칭칭 감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아버리면 그림 그리기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럼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 I가. 그럼 전류 I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게 쭉 타고 들어가니까 얘도 이렇게 나와서 이쪽 오른쪽으로 흘러갈 거고 얘도 타고 들어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전류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계속 이 전류 값을 엄지손가락으로 봤는데 얘가 이렇게 흘러가 하면 자기색이 우리가 방향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뭘로? 4개로 이렇게 4개로 쪼개졌으니까 이 4개 손가락 또는 3개 손가락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맞춰보자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가니까 좌석 방향은 어떻게 해? 이제 위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자개색의 H값이 지금 이렇게 위로 가고 있는데 이 철심이 동그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동그란 걸 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자 보세요. 자개가 흘러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 자개가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자개 경도 L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철심이 갖고 있는 면적도 있겠네요. 얘를 S 메타 제곱 그리고 이 철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율 값도 있겠죠. 그 투자율을 그냥 뮤라고. 그리고 이 철심의 가운데에서 여기 5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자개 경도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여기 책에는 A라고 해놨나요? R로 해놨네? R로 통일하죠. R 메타로 반지름 값을 주어진다면 이때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내부에서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내부의 자개도 우리가 뭘로 이용할 거냐면 암페의 최종 법칙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써야겠죠, 식을. 얘가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모르니까 N이 하나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정리해보면 이때 자개색의 H는 L 내려가서 나눗셈 되니까 L분의 NI로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3번 L 값은 자개 경도다 했으니까 자개 경도는 원의 둘레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πr로 자, 그래서 여기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2πr분의 ni 얘는 아까 우리가 썼던 무한장 직선도체의 자개의 세기값과 비교해보면 여기 건수 n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무한장에서는 여기 안에 r 값이 떨어진 거리라고 표현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환상 솔레드 하게 되면 여기 r 값은 이 환상 철심에 대한 반지름 값인데 그 반지름이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평균 반지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평균 반지름이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사에서는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반지름 자체를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반지름도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철심도 보면 이 5점에서 여기 안쪽 반지름까지 우리가 숫자로 매겨보자. 7이라고 보고 얘가 5점에서 여기 바깥쪽까지 이 반지름을 9라고 본다면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 우리가 이때 이 반지름 뭘로 쓸 거냐 하면 뭘로? 평균이라는 게 평균. 그래서 7하고 이 9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8이 된다는 얘기죠. 8을 여기다 대입해놓고 계산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웬만하면 조건을 환산소를 냈다 하게 되면 평균 반지름이 얼마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안 주어졌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얘가 평균 반지름이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라 이 얘기죠. 기억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환산소의 내부의 자개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외부 자개는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외부 자개를 H-라고 하면 뭐죠? 여기 외부라 하면 여기 철심 내부가 아니라 여기도 외부죠. 여기도 외부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자개색이 얼마냐 이게요. 그럼 눈치 빠르신 분은 바로 찍었어요. 얼마? 0. 왜? 자석이 없잖아요. 흘러가는 전류도 없고 자개도 없고 여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무조건 물어봤다. 얼마? 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이에요. 0. 자, 그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거. 자, 솔레로이드인데 이번에는 무한장 솔레로이드를 줄 때가 있어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제가 책에다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간혹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식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다 하게 되면 이번에는 무한히 긴 거니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됐다 이거 해보죠. 자, 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무한히 길대요. 그리고 이때 이 길이를 L메타라고 한번 해보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L메타라고 한번 보고, 여기도 우리가 이제 코일을 감아야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솔레로니까 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도록 하죠. 그리고 이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다가 전류 I를 흘려보겠다 이게요. 그럼 전류 I가 이렇게 태워서 내려가 버리네.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자 뭐. 자, 전류 I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류 I를 가지고 우리가 엄지손가락 못 보니까 다시 뭘로 4개 손가락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자기방이 어떻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자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암페 죄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쓸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금 달라져요. 자, 내부자기 H입니다 하게 되면 L분의 NI로 그대로 쓰면 좋아요. 하지만 환상 솔레는 길이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길이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무한히 길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이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그냥 L 값을 써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현하는 뭘로 할 거냐면 이 길이에 대해서 내가 메타당 잘라버리는 거예요. 1메타당. 그럼 1메타당 내가 여기 딱 잡으면 이 그림처럼 2개 감겨졌다는 얘기죠. 2개씩 이렇게 감겨버린다면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1메타당 잘라갖고 얘를 N0라고 쓰면서 얘를 우리가 전체 건선수를 길이 L로 나눴다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단위 길이당 건선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얘를 뭘로? N0로 바꾸자 얘기예요. 그래서 N0로 바꿔주면 N0에 전류 I 값 곱해주면 내가 여기에 대한 뭐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세기 A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단위 길이당에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여길 찍든 여길 찍든 여길 찍든 얘는 다 뭐예요? 전류 값이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얘를 메타당 길이 건선수 하게 되면 1메타당 3번 가면 3번, 5번 가면 5번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도 다 똑같을 거냐 어디를 재든. 그리고 이 전류방은 어차피 직렬처럼 쭉 가고 있으니까 여길 찍어봐도 자기세기 값도 똑같고 전류값도 다 같을 거니까 얘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얘는 균등자장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균등자장. 어딜 찍어봐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말을 평등자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균등자장 또는 평등자장이라는 말이 나와도 뭐가 똑같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와 똑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딜 찍어봐도 자기세기가 똑같으니까. 자, 마지막 2번째. 그러면 외부 자기는 H 다시. 이제 눈치 빠시면 바로 아시겠죠. 외부 자기만 할 여기 외부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다 없다? 없다는 거. 0이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환상 솔레노이드와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장이니까 길이 돼서 한다는 얘기고, 환상 솔레노이드는 얘가 동그란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다? 원의 둘레 길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뀐다는 거 구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문제량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풀어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5번 보세요. 자, 반지름이 스몰 r이고 그리고 건선수가 n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전류 I암페어가 흘렀을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 물었으니까 여기 써있네요. 공식 요거 2파의 R분의 NI 값 골라주시면 답 1번 그대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뒤로 넘겨보셔서 자, 평균 반지름이 R메타, 환상 솔레노이드의 I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자개가 H 암페어 턴 메타였다. 이때 건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보세요. 건수 N은 물어봤으니까 이 식에서
건수 n하고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 2파이 r이 넘어가서 이 자기세계 h랑 곱셈, 여기 전류 i가 내려와서 나눗셈 하고 있는 모양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분의 2파이 r h 값 돼 있는 거 3번밖에 없죠. 그냥 간단한 그냥 수학이죠. 그 다음에 57번. 자, 그림 같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평균의 길이 L이 40cm이고 그 다음에 감은 횟수가 200회일 때 이것에 0.5A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 딱 보니까 얘는 무슨 모양? 저 했던 환상 솔레노이드다 이 얘기죠. 그럼 환상 솔에 대한 자기 세기값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57번. 그러면 자기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주어진 게 여기 2파이 R 값을 보니까 얘가 R 값은 뭐라고 줬냐면 환상솔레드의 평균의 길이가 40cm 줬다는 얘기는 요거 L 값 이렇게 봐야겠네요. 요거 R이 요거 L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그냥 떨어진 거리가 얼마요? 라고 그냥 평균 반지름 주면 되는데 길이가 얼마다? 라고 줬으니까 2파이 R을 뭘로? L값 40 고추자는 얘기예요. 얘가 얼마? 지금 주어진 40cm라는 얘기죠. 그리고 건수 N은 200회, 전류 I는 0.5 이렇게만 넣고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L값이 2파이 R, 요거 자개 경도값이 뭐와 같다? 원의 둘레 길이 같은 거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7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번.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 반지름이 10cm, 권수가 30회인 환상 코일 내부의 자장이 1200A/m인 경우에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환상 코일. 이 환상 코일도 방금 했던 뭐냐면 환상 솔레노이드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전류 I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기의 세기 H는 2파이 R 분의 NI에서 내가 전류 I를 구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2파이 R이 넘어가서 H랑 곱하면 되겠고 N이 내려와서 나눗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N분의 2파이 R 곱하기 H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권수 N이 주어진 게 30회 2파이 여기 떨어진 거리 평균 반지름이 뭐라고 줬냐면 얘가 10cm 그럼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스 2승 자기 세기 H 1200 이렇게 놓고 우리가 계산기 빵 하고 눌러보면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나다 보니까 뭐뭐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어떤 이 식에 대해서 그냥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장의 세기는 권수에 반비례하더라.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니까 비례한다는 거. 두 번째, 자장의 세기는 권수, 전류, 평균 반지름과 관계없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자장의 세기는 평균 반지름에서 비례하더라. 반비례 관계죠. 틀렸고요. 4번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더라. 전류 위에 있으니까 비례하더라. 답 4번 찍으시면 맞겠죠. 그 다음에 60번 문제. 자, 1cm당 권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무한장 나왔다 가서 좋다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답 물어본 게 뭐다? 외부의 자기 세기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을 0 찍으시면 되겠죠. 답 1번 찍으세요. 그 다음에 61번.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장은 모든 점에서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길 찍든 여길 찍든 여길 찍든 다 같다는 얘기죠. 그 뜻이 균등자장, 평등장을 표현했던 무한장 솔레노이드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2번. 솔레노이드 외부에서 가장 크다. 외부에서 가장 크단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표면에서 가장 크다. 표면에서 크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내부 중심에서 가장 크다. 그런 얘기도 없었죠. 다 어떻게? 균등하더라. 그래서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 단위 길이당의 건수가 100개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의 전류를 흘렸을 때의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세요. 그럼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장 구하라 이 얘기네요. 그럼 여기 써보죠 뭐.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 H는 N0I입니다 라고 써봤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길이당 건수가 100이라고 줬으니까 바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단위 기당 건수가 100개인 여기에 10A 전류 흘릴 때 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쓸 때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얘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요게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죠? 헷갈린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L분의 N이라고 쓰고 곱하기 I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단위 길이랑 얘도 단위 길이랑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여기 얼마? 1. 얘는 건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죠. 여기 곱하기 전류 I 값은 10.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조금 이해를 좀 잘했다 하면 여기 자체가 얼마라는 얘기고 10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0이라는 얘기가 그냥 곱해도 되겠죠. 이렇게 쓸 거냐, 헷갈리면 단위 길이랑 해갖고 얼마나 쓸 거냐,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60번처럼 1m가 아니라 1cm당 해버리면 여기 곱하기 10 이승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타를 기준해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1값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0 되는 거 답 찍어보시면 답이 또 틀렸어요. 1000인데 3번 찍어주세요. 4번을 찍혀있네요, 답이. 아이고. 오타를 수정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3번 찍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력, 즉 플랭 왼손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